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7일 금요일 방송 무사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왜 무사하게 시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또 아침에 갑작스러운 바로 한 5분 전에 도로에서 사고가 났나 봐요. 그 지역도 그 동부 이촌동, 여의도 다 와서 우리 김프로님 사시는 거 그쪽 강변북로에 사고가 났다고 갑자기 알림이 떠가지고 그 앞에 도로가 빨간색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짧은 도로라도 막히면은 이제 20분은 그냥 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작진분들께 어떡하냐, 늦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전전긍긍 하다가 딱 이렇게 사이길로 싹 돌아가지고 또 훌륭한 운전 실력으로 세이프했습니다. 약간은 숨이 차요. 뛰어왔거든요. 오늘 우리 뉴욕이라고 했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뉴욕이라고 발음도 하지만 노래 보면 뉴욕 이렇게도 하잖아요. 여러분 영어 표현이기 때문에 오타 여러분의 너른 양해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금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거기가 4차선 도로인데 3차선까지 다 막아놨어요. 1, 2, 3차선. 그러니까 사고가 좀 크게 났나 봐요.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했는데 한 차로밖에 못 가니까 굉장히 길이 막힐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저처럼 뛰지 않으시려면 안전하게 조금 더 빨리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감 상황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와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이어서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이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도은 아닌 모닝 브리핑 어쩔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도로 상황만 이런 변수가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좀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안전하게 방어 운전 잘 하셔서 무사하게 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밤 사이에도 뉴욕 증시에는 사고가 발생했죠. 어떤 사고냐 봤더니 이제 물가 지표가 좀 높이 올라갔어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면 그것이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반영이 되기도 하고 노동은 여전히 과열돼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경기 관련한 지표는 또 약간 오락가락하는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1.26% 하락, 그리고 S&P 500은 1.38% 하락, 나스닥 지수가 1.78%,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가장 낙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나온 지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장 초반부터 하락의 압력을 받았던 게 이제 개장 전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지난달 PPI는 전월 대비해서 0.7% 상승을 했는데 이 0.7% 오른 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해요. 지난해 12월에 0.2% 하락한 거 비하면 거의 1% 넘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다우존스가 집계했었던 시장 예상치는 0.4였는데 이 또한 웃도는 모습이었고 지난해
6월에 이제 PPI가 0.9%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용 중에서 뭐 식료품,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1년 전보다 4.5% 올랐고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역시나 0.6% 오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것이어서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월가 일각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번에 PPI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건 전월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요런 해석은 괜찮죠. 에너지 가격의 이상 폭등, 에너지 가격이 다양한 에너지 가격이 있죠. 뭐 가스도 있고 그리고 휘발유도 있고 유가도 있고 이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헤드라인과 근원 수치 자체가 일단 레벨이 높은 만큼 인플레이션의 장기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좀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지표 여전히 노동시장은 견조합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4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 내가 실업을 했어요.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합니다. 라고 하는 청구 건수가 19만 명대가 기록이 됐는데 지난주보다 1,000명이 감소했어요. 이게 늘어나야지 고용이 조금 꺾이는 건데 감소를 하면서 여전히 뜨겁다. 그리고 20만 건을 밑도는 수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내용을 보면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이번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4.3으로 전월 마이너스 8.9보다 더 악화됐습니다. 더 떨어졌네요. 코로나19 시기 초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그런 수치였고요. 또 부동산 관련된 지표가 나타났는데 좀 부진했습니다.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보다 4.5% 감소한 131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2020년 6월 이후에 가장 적은 규모로 기록이 됐고요. 신규 주택 허가 건수, 그러니까 착공과 허가는 착공하기 전에 만들어지는 거죠. 허가 건수는 지난달 134만 건으로 0.1% 감소하면서 시장의 전망치 135만 건을 약간 밑돌았습니다. 주택은 근데 사실 이런 분위기가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 관련한 지표 중에서 이렇게 선행성 있는 지표들은 이미 꺾이고 있는데 뭐 렌트 가격이나 이런 가격은 잘 안 꺾여가지고 해석이 좀 분분할 것 같습니다. 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눈을 조심하십시오. 빨간색이 가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 하락, 애플 1% 하락세 보였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참 좋았는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또 하락을 하니까. 그리고 퀄컴, 마이크론, 인텔, AMD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했는데 AMD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5.9%까지 하락폭이 커졌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아마존이 3% 가까이 빠졌고 테슬라가 5% 후반대 하락을 했습니다. GM포드는 보합권 혼조였는데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고요. 디즈니, 넷플릭스가 2에서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빅테크들, 그러니까 그동안 좀 잘 달렸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저희가 이제 계속 국제유가의 움직임 최근에 확인했었죠.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는 78달러 선,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80달러 위아래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정유주들은 좀 쉬어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엑슨모빌의 주가는 소폭 하락인데 쉐보론이 1% 하락했고요. 코노코필립스 주가가 좀 최근 많이 꺾이고 있죠. 2.95%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다우존스 쪽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헬스케어 쪽도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는데 일라일릴리 주가가 2% 하락, 암젠의 주가도 2.4%까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어제는
되게 굵직한 그런 경제지표 발표에 시장이 많이 움직였고 이런 빅테크 종목들도 어떤 이슈가 있어서 하락을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의 영향으로 하락을 했다 정도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었던 뉴욕 시장 분위기를 쭉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불금인데 술집 지하철 통통 뉴욕과 3일 출근의 경제 엔진 위태 이제 뉴욕 얘긴데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인 맨하탄의 풍경이 어떤 건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금요일과 월요일은 여전히 뉴욕의 맨하탄의 출근 커뮤니티가 많이 한산하다라는 거죠. 3일 출근이요? 4일도 아니고? 월요일 날 우리가 월차 내잖아요. 그러면 아, 눈치 보이죠. 부장 얘는 요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정부가 아직도 그런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월요일에 쉰다. 월차를 월요일에 낸다. 네. 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아주 건실한 젊은이구만.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벽에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나고 그러면은 일단 제 시간에 도착 못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제가 저 백업으로 좀 뛸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시간은 겨우겨우 맞춰서 왔습니다. 교수님도 오는 날 길 좀 막히셔서 그러니까 저도 오해하셨죠? 그 강북강변 주로 타고 오는데 네. 동부이천동 그쪽에 어디 사고가 있었나 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임기응변에 능해서 저는 이제 그 노량진으로 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차를 돌려서 왔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뭐 사고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동부이촌동 쪽에 강변북로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1에서 3차로 모두 막혀 있다라는 거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한 20분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전체적인 주제부터 좀 점검을 해볼까요? 예, 뭐 매크로 얘기랑 이제 기업 얘기 같이 준비했고요. 좀 전에 우리 여앵커님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 물가 아니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만만치가 않고 경기 침체도 지금은 뭐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뭐 노 랜딩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기업 4분기 실적에서도 경기 침체를 언급한 기업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어제 미국 주가를 보고 준비한 건 아닌데 이제 개별 종목의 테슬라나 빅테크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보면 좀 부담 가는 수준에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피로감을 느껴서 조정을 받는 것도 있다. 그래서 개별 종목 밸류에이션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TSMC를 워런 버핏이 이게 뭐 헤지펀드도 아닌데 몇 달 사이에 팔았다 그래서 얘기가 많은데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이나 스타일을 보면 이분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걱정이 돼서 한 8, 90% 매도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요즘 뭐 언론이나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중에 좀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구글이 망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근데 이제 실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구글의 뭐 검색 엔진이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건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제가 그 영어로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 누구냐 그런 네. 질문 던졌는데 너무 뜻밖의 대답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나와서 아직 AI는 이제 야구로 치면 1회 한 말쯤밖에 안 돼서 우리가 뭐 어디가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속단하기는 이르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펀드 관련돼서 뭐 미국은 원래 항상 관심이 많고 한국도 최근에 주청합도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이것의 단점도 있겠지만 훨씬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이제 이건희 회장의 매기론, 매기가 있어야지 미꾸라지들이 오히려 더 긴장해서 잘 자란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그림은 뭐냐면 분기별 실적을 발표할 때 미국 기업들이 recession,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표현을 earnings call에 몇 프로 사용을 했냐. 그래서 3분기만 해도 43%, 그러니까 10개 기업이면 거의 5개 기업이 경기 침체 리스크를 CEO나 경영진이 언급을 했어요. 네. 근데 4분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분기 실적 발표에는 그 퍼센티지가 12%, 그러니까 10개 기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는 좀 훨씬 적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장이 얘기를 하고 또 거꾸로 경기 침체가 없으면 최근에 보면 뭐 소비 판매 리테일 데이터 지난주에 나온 CPI 그다음에 연준 이사들 발언처럼 경기가 상당히 지금 생각보다 강하다. 그래서 기업이익은 버티겠지만 금리 리스크는 좀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매크로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결국 제가 이제 올해는 매크로보다는 개별 종목을 우리가 종목장이 전개가 될 거고 종목을 우리가 좀 꼼꼼히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테슬라 오늘 주가 조정 좀 받았지만 뭐 한 5% 빠졌다 그러죠. 리콜 소식도 리콜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뭐 테슬라나 메타는 저점에서 지난 몇 달 사이에 2배 올랐고 엔비디아도 뭐 그만큼 올랐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한 20-30%. 물론 이제 알파벳, 아마존은 조금 그거보단 저조하지만 근데 우리가 결국 그 기업을 얼마 정도 밸류에이션 몇 배 정도 배수 퍼에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주가가 $100 초반일 때는 퍼가 한 25배여서 저도 제 유튜브에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게 보통 자동차 회사로 볼 건 아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퍼가 올해 기준으로 54배. 물론 이제 내년 기업이익이 급증을 하면 퍼가 39배로 내려오지만 좀 부담이 되고 메타도 뭐 주가 많이 빠졌을 때는 퍼가 12배, 11배였어요. 근데 이게 거의 20배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알파벳도 뭐 그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좀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이게 항공모함 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고 안정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애플의 퍼가 26배, 마이크로소프트가 29배.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꽉 차서 여기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사학개미 분들이 이런 종목 들고 있는 분도 주식을 팔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네. 뭐 주가가 이제 조정을 좀 단기적으로 받는 데는 그런 얘기지 이게 뭐 근본적으로 이익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많은 빅테크 테슬라 기업이 올해 기업이익이 비용 절감이건 수요의 회복이건 올해 이익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어떻게 보면 뭐 주가가 좀 쉬었다 가는 것은 길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금리가 앞으로 높을 텐데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과거 1, 2년 전에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질 수가 구조적으로 있다. 그런 점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버크셔에서 의해서 이 TSMC를 사실 보면 지분에서 80% 넘게 비중에서 86%인가 팔았죠. 그건 진짜 많이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진짜 거잖아요. 매매를 또 잘하는 게 주가가 TSMC가 최근에 며칠 사이 조정을 받았어도 90불이 좀 넘어요. 근데 네. 한 70불 평균 단가인데 보통 우리가 헤지펀드들을 패스트만이라 그러거든요. 뭐 헤지펀드 중에 행동주의 펀드는 장기 투자를 하지만 네. 치고받고 하는 헤지펀드들이 몇 달, 몇 주 사이에 치고받고 하는데 뭐 3개월, 6개월 사이에 지분 한 5조 원 매수한 거에 한 86%를 팔았고 그 중에서 한 3분의 1, 30-40% 수익을 낸 걸로 지금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처분한 것 같고 애플 지분을 좀 더 늘린 면도 있고 근데 이제 이분의 스타일은 워낙 펀디멘털을 보고 그 회사의 펀디멘털이 변화가 없는데 주가가 빠졌으면 오히려 더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회사 산업 외에 다른 어떤 리스크가 좀 걱정이 돼서 저는 매도했다고 보이고 그 부분은 이제 대만 양안 관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아닐까. 그 부분은 이제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국내 투자가도 삼성과 삼성전자와 TSMC를 같이 들고 갈 만한 그만큼 펀디멘털이 좋은 종목이고 실제 TSMC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제가 다음에 얘기할 챗GPT 이런 거 관련돼서 그 GPU 수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컴퓨팅 파워가 많이 요구가 돼서 네. 오히려 1월 달에 매출액 대만 기업들은 매달 매출액을 발표합니다. 근데 1월 달에 매출 증가율이 2자리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TSMC다. 그래서 진짜 좋은 회사여서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팔아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네. 우리가 펀더멘털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TSMC를 그들이 팔아도 뭐 그만의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판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안 좋다,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빅테크 종목 중에서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요 얘기를 했었는데 바드 이 실수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 뭐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AI, 오픈 AI나 뭐 챗GPT나 다 실수한다. 근데 너무 이게 구글이 실수해서 그런 건지 좀 충격이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이 국내 언론이나 이제 많은 유튜브가 그 외신에 나온 제목만 갖고 번역을 하거나 수박 겉핥기 같은 좀 그런 그 지식을 갖고 종목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 낙관적으로 떠드는데 그 부분은 되게 좋지가 않다. 실제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100 초반까지 떨어질 때 테슬라는 자동차 주식이니까 10배 펄을 곱하면 $50까지 빠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메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인공지능 시장이 어떻고 구글의 거기서 입지가 어떻고 어떠한 그 인력을 갖고 있는지 따져야지 그 회사의 그 펀더멘탈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제 영상에도 찍어서 그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제 팩트를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이제 치고 나가면서 챗 GPT를 이용한 자기네 그 빙을 런치를 좀 업그레이드된 거를 이제 런치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구글이 AI 챗봇을 이용한 바드를 데모할 때 이제 실수가 나와서 이게 네. 화제가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 3일간 주가가 1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날아갔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시총의 한 반 정도가 그 데모 실수 후로 이제 증발을 한 거죠. 그래서 과연 그게 합리적인 시장의 반응인지 너무 과잉 반응을 한 건지 아닌지 네.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검색 시장, 검색 광고에 그 공격적이냐 하면 실제 그 구글의 알파벳의 그 매출 구성을 보면 작년 2022년에 검색 시장 규모가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매출 총이익률이 한 7, 80% 되고 네.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다고 회사는 밝히진 않지만 이제 월가 전문가들은 보고 이 부분에서 구글의 마켓시어가 93%고 거의 모바일 쪽은 거의 100%예요. 그래서 진짜 시장도 크고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요것을 조금이라도 갖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입장에서는 있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그 우리 구독자분들은 옛날이어서 모르실 텐데 2008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당시에는 검색의 2등이 야후였는데 요즘 야후가 존재감이 없죠. 야후 파이낸스 빼놓고는. 네. 근데 야후를 인수하겠다고 공개 M&A 제안을 70% 주가 프리미엄을 주고 했었어요. 근데 야후의 공동 창업자인 그 제리 양이 그 반대를 했죠. 그런 감정적인 이유로. 그래서 결국 야후는 이제 쇠퇴기를 걸었는데 그러니까 전에부터도 마이크로소프트는 검색 시장의 그 매력, 시장의 규모를 잘 알고 있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하죠. 우리가 제품 서비스를 한번 본인이 경험해보고 평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맥북 프로 매킨토시 노트북에서 영어로 이걸 물어봤어요. Who is Korea's president? 한국의 대통령은 네. 지금 누구인가?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정답을 줬어요. 윤석열 대통령.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면 김건희 여사, 뭐 전임 대통령, 심지어 홍준표 대구 시장, 그다음에 안철수 이런 게 네. 그 정치적인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분까지 하면서 정확한 정답을 줬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에서 똑같은 어머머. 질문을 하니까 우리 그 북쪽에 있는 김정은 동지가 한국의 대통령으로 아니. 나왔어요. 그 아니, 이게 밑에는 무슨 일입니까? 김정일 전 수석, 그러니까 뭐 전 북한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김일성도 나오고, 그래서 사진까지. 근데 이제 요것을 제가 모바일에서 검색을 하면 김정은이 안 나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이 2021년 나와요. 근데 하여간 버전이군요. 어쨌든 간에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그렇게 우리가 찬사를 하고 환호를 했지만 정확성에 있어서 물론 시도 짓고 여러 가지 놀라울 일도 하지만 결국 검색이라는 건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너무 맹신을 하고 여기에 점수를 주고 구글은 지금 뭐 패망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잘못된 판단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거 너무 충격이네요.
그 미국,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실 코리아라는 단어를 안 쓰지 않나요? 노스 코리아는 우리가 그러니까 부르는 단어지.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제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라는 네. 표현을 쓰는 게 맞지만 근데 이제 뭐 이건 미국 검색 엔진이어서 당연히 코리아 하면 사우스 코리아죠. 근데 구글에서는 이걸 정확하게 캐치를 그쵸.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제시를 결과를 보여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빙은 그래서 좀 이렇게 문제들이 상당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다. 너무 여기에 뭐저 바드의 실수를 너무 좀 확장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네.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 9회로 치면 이제 1회 말 정도입니다. 정말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1, 상황이죠. 20년의 엄청난 이제 경쟁인데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이 검색 시장을 거의 뭐 독점했던 이유는 성능이 이미 우수하고 AI를 갑자기 지금 한 게 아니라 구글은 AI 회사라고 6, 7년 전부터 외쳤고 전 세계 최고의 AI 인력을 갖고 있어요. 이미 성능이 우수한 게 있고 브랜드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한 15조 원 이상을 트래픽 애퀴지션 코스트라고 이제 애플 아이폰을 살면 기본적으로 구글 브라우저랑 이런 것들이 깔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판매망을 구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진짜 의미 있는 경쟁자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러니까 완전히 노이즈를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펀디멘털한 변화는 있지만 구글의 그 아성을 깰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지각의 변동이 조금 있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사티아 나델라가 워낙 검색 시장은 규모도 크고 구글이 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뭐 경제적인 이익은 없어도 이 시장을 우리가 좀 잠식을 하겠다 선전포고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PC에 되게 강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의 점유율을 활용을 하겠다. 자기네 브라우저 엣지 점유율이 11%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B2B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해서 기업 고객을 공략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챗GPT, 오픈 AI 기술이 우수해서 구글은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여간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클라우드 등 이런 것은 인프라를 맞춰서 구축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경쟁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구글 중심의 춘추 전국 시대가 전개가 되겠지만 그래도 구글이 뭐 93% 마켓이어는 아니어도 7, 80%, 80% 이상의 점유율은 갖고 간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구글은 압도적으로 좋은 인력을 미국 전 세계적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급여도 그만큼 많이 주고 그래서 최고의 인공지능 머신러닝 인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험 및 인프라 측면에 있어서 딥마인드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과거 5년 동안 인력 그 채용하고 이제 투자한 걸 보면 한 3분의 1 정도 전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AI 머신러닝에 투자를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 고객들의 구글에 대한 무한한 신뢰, 퀄리티 우수.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를 볼 때는 그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과 얼마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 되니까 인력뿐만 아니라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에. 예. 이번 실수 이후에 구글 내부에서도 사실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다른 검색 엔진이나 뭐 챗GPT 이런 오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이제 많은 뭐 이용자들도 알고 있지만 구글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 동원해서 집중하라라고 오더가 내려왔고 굉장히 조심해서 인간으로 AI가 스스로 생각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뭐 내용들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쇄신을 한다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기술을 좀 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시키게 될지. 투자가 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구글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압도적으로 뛰어난 인력이 있지만 네. 약간의 오만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러니까 레이드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너무 그 좋은 인력을 갖고 최고의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감히 누가 따라올까. 그래서 급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것을 파고들려고 이제 그쵸. 공격적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긴장을 하고 속도도 내고 좀 더 그 엑스큐션 네.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뭐 시장의 프레셔를 이번에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빅테크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 유튜브에는 애플 그리고 구글 그리고 빅테크 실적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신 메타 등의 종목들의 스토리를 3가지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니까요. 이나무 좋은 주식연구소 유튜브 채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저 이제 매기로 네네. 궁금했어요. 다음은 이제 우리 행동주의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이제 미국은 우리가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를 보면 하루에도 한 3개에서 5개 행동주의자 그 뭐 어떤 대규모 포지션을 있다 아니면 발언들. 뭐 공개 서한을 경영진 이사한테 보냈더니 그런 게 있어서 해외에서는 아주 낯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시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최근에 뭐 SM이건 오스템 임플란트건 이제 금융 지주사건 우리가 좀 낯설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언론에 매일 보도되는데 우리 자본 시장이 아직까지 낙후되고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행동주의 펀드들을 그 전에 그 1993년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선언을 했을 때 매기론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논에 미꾸라지를 키울 때 미꾸라지만 있는 논과 그다음에 다른 논에 옆에 있는 논에 미꾸라지 있는데 메기를 같이 넣으면 네. 메기한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 미꾸라지들이 긴장을 하고 그래서 더 강해진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장사라는 것은 경영진이 항상 긴장을 하고 주주 입장에서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주주한테 환원할 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경영진들이 장기적인 기업 가치 이익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주주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 주가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우리 회사 근처를 배회할 것을 걱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른 무슨 보호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영자들 이사회가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높은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면 그게 가장 좋은 방어책이어서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를 매기에 저는 비교를 하고 싶고 네. 다음 페이지는 제가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며칠 사이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수십 개 행동주의 펀드 광고 제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밸류 액트라는 데가 스포티파이가 좀 경영이 방만해서 포지션을 취하고 압력을 넣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한테도 친숙한 엘리엇이 얼마 전에 일본의 중견 그 회사 다이니뽕 프린팅의 지분을 5% 정도 취직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주주 환원을 해라 그런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디즈니가 얼마 전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제 넬슨 펠스라고 상당히 그 행동주의 거물이에요. 이분이 내가 사회이사로 회사에 들어가겠다. 뭔가 그 경영진한테 좀 바른 길을 안내하겠다. 근데 디즈니가 제대로 해서 이분은 이제 나는 사회이사 참여를 안 해도 된다. 경영진이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세일스포스가 비용이 과다하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새로운 그 행동주의자들의 이제 압력에 의해서 신규 사회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에 이제 넣었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선진 시장에서는 뭐 되게 아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그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메타와 알파벳도 실제 행동주의 펀드 아니면 그거에 가까운 투자가들이 몇 달 전에 그 이사회하고 경영진한테 뭐 점잖지만 공개 서한을 다 보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촉매가 돼서 메타가 비용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겠다. 저커버그가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촉매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티미터의 브래드 거스터라고 상당히 실리콘밸리에서는 알려진 베테랑 IT 업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가인데 저커버그한테 이런 공개 서한을 보냈죠. Time to get fit. 우리가 좀 더 날씬해질 효율성을 그 fat을 좀 제거할 그런 시기이다. 그다음에 이제 다 밑에는 그래서 이제 메타가 제 생각에 확연하게 돌아선 그러한 그 공개 서한이었고 그다음에 알파벳도 비슷한 그 공개 서한을 영국의 최대 헤지 펀드인 TCI한테 받았는데 5개 그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 알파벳은 최근에도 실망스러운 게 그 중에서 한 가지도 일부밖에 안 지켰어요. 이제 인원을 줄이라는 거. 나머지는 이제 뭐 그다음에 과도한 급여를 축소해라. 그다음에 적자 부분을 뭐 줄이거나 아니면 축소해라. 뭐 이제 이런 그 요구가 있었는데 알파벳은 그 내용이 월가의 전문가나 주주들은 100% 공감을 하지만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좀 뭉개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진짜 매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장 관련돼서 SM이건 오스템이건 그 금융지주건 이런 행동주의자 펀드들의 얘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그 이슈들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주주의 권리가 뭔지 우리한테 일깨워졌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가 없었는데 정부도 이제 그걸 도입한다. 그러고 이번에 오스템하고 SM이 공개 매수를 제한을 함으로써 소액 주주가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본주의의 그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가 얼만큼 중요한지 이번에 이제 SM에서 아마 이제 이사회를 둘러싼 그런 양측의 대결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경영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경영진이라는 것은 주주, 대주주뿐만 아니라 외국 주주, 소수 주주, 국민연금 모든 주주를 위해서 공정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게 경영진의 존재 이유라는 걸 일깨워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행동주의자 펀드들이 선진 시장 미국 시장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비효율적인 경영이 안 되는 기업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줬지만 한국 시장에서도 그 존재가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사실 거의 교수님 오실 때는 강의 듣듯이 아 그런가요? 듣다 보면 시간이 정말 이렇게 저 훅 가는 수업은 것 상당히 같습니다. 그 학생들 참여가 많은데 네, 저는 질문 많이 하셔도 네, 됩니다. 중간중간 제가 끼어들면 이 시간이 좀 타이트하고 시간이 뭐 여유가 1시간, 예. 2시간 여유 있으면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언제 한번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 초대해 네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나무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은 어디 가지? 엄마, 나는 워터파크, 바다, 키즈 카페도. 그걸 다 어떻게 해? PIC 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의 즐거움이 펼쳐지는 PIC 괌. 키즈클럽은 물론 70여 가지의 액티비티와 서커스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올 인클루시브 리조트. PIC 괌이 슈퍼세일 피리어드로 찾아왔습니다. 슈퍼세일에서만 제공되는 슈퍼 골드 카드로 전일정 식사에 추가 혜택까지. 슈퍼세일 슈퍼 특가로 항공까지 예약 끝. 자세한 사항은 PIC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리 불러야지. 천사들이 때리는 1588 2004 불러요. 천사들이 1588 천사들이. 안심 귀가 천사대리 1588 1004.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의 모든 인생에 대한 걱정도 함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행커 올해는 결혼해야지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뭐 일적으로 제가 만족할 만한 혹은 이 정도면 내가 됐다 할 만한 수준까지 이룩하고 나서가 그 다음 스텝이 결혼이라서 올해 열심히 일을 해보고 그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오면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저의 결혼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월가의 소식은 이분께 듣도록 하죠. 미국 주식 위치다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우리 위원님도 맨날 저한테 올해 가야지. 언제 가는 거야? 국수 언제 먹여줘? 맨날 물어보시잖아요. 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오시면서 오리발 막 내미시는 거예요? 네. 자, 결혼 얘기도 중요하지만 월가의 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이 오늘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몇 가지 요인이 있었죠. 굳이 따지자면 이제 테슬라도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네. 리콜 소식이 좀 있었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예상은 넘게 나왔습니다. 이미 소식 들으셨죠? 0.4 정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0.7이 났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나오는 약간 매파적 인물들의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금리가 이제 또 급등하는 모습 그러면서 결국은
주가 좀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의 전반적인 그림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그림이 봐여지는 것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연방은행 총재 두 분의 얘기가 나오고 테슬라까지 나오면서 주가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하루의 흐름이었다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나스닥, 다우, S&P 할 것 없이 1% 초반대에서 1% 후반 정도 하락세를 일단 접어들었습니다. PPI 말씀드리면 PPI는 여하튼 7개월 만에 최고치가 나왔는데요. 그거 보시면 딱 요 정도 0.47 정도 나온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제 생산자 물가에서 다양한 것 중에 역시 유가 상승에 따른 어떤 비용에 대한 증가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유가 상승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되겠고 역시 여기서 서비스라는 건 다 마찬가지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또 얘기를 가만히 계시면 안 되나요? 이분 이제 후임 씨 네. 이거 보트 할 그거 없잖아요. 권리 없잖아요. 네, 그럼 보트를 누가 하건 상관없이 그나마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분이 많이 반영되는 거죠. 오늘 이분과 이제 수자 마스터 얘기를 네. 해드리겠는데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정책 금리 인상은 계속 해왔지만 지금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지금은 계속 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의 추세 이거는 지난번부터 얘기 나왔던 제롬 파우엘이 얘기했던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멈추면 디스인플레이션에 계속될 수 있다 없다 이번에 생각 어렵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번만 더 올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6월 금리 한 차례 더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 6월 해갖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점도표로 다음 달에 나올 텐데 지금 우려는 기존 점도표보다 올라갈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 꽤 있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금리도 올라가는 거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로레타 메스터가 되겠는데요. 결국 마찬가지. 이분도 오늘 이제 거의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다음 달에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수요와 공급 시장의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이거 쉽게 풀어서 쓰면 고용 시장이 너무 핫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금리의 추가 인상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더 빨리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로레타 메스터 총재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얘기가 하나 둘 나오면서 오늘 결국 금리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네. 금리 올라간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86 하면서 이제 다시 3.9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거 지금 올해 최고치에서 작년 말에 기록했던 4% 이상 다시 찍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거죠. 현실화되건 상관없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좋을 수가 없네요. 금리가 올라가면 다들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달러가 좀 약간 또 밀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달러가 우리는 이렇게 될 때만 하더라도 100 금방 갈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반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금값은 상대적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좀 약간 지지되는 모습 정도 보여줬고요. 유가도 마찬가지. 유가는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데요. 70에서 80달러 선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보면 코인이죠. 코인. 비트코인이 지금 25,400. 그럼 6개월, 7개월 만에 또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왔다 24시간 7일 내 360일 했었으니까 등락인데 여튼 지금 이런 것들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장의 전반적인 소위 어떤 밈 주스를 시작했지만 밈은 요즘 별로 얘기 안 나고 밈을 대체하는 2023년 상반기 최고의 밈은 AI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분위기가 좀 조금 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오늘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밤새 특징적인 종목 가장 먼저 리콜 소식 전해온 테슬라. 근데 그동안 리콜 소식이 사실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동차 회사의 리콜은 그냥 늘상 있는 거죠. 늘상 있는 건데 이번에 이제 36만 대, 뭐 규모가 컸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그 완전 자율 주행에 대한 그런 이슈. 그러면서 이거가 지금 이거 빨리 리콜하지 않으면 어떤 교차로 이런 데서 갑자기 속도라든가 사고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리콜 소식이 있었고요. 뭐 직접 가서 하는지 소프트웨어로 하는지 뭐 전 오너가 아니까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리콜을 하면 소프트웨어로 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인데 어떤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좀 더 그런 요인뿐만 아니라 금리의 상승, 전반적인 나스닥 꺾일 때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일조를 한 건 분명하죠. 그리고 테슬라가 주가 떨어진 거, 그런 리콜 소식 나온 다음에 주가 더 많이 떨어진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리콜에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게 전반적인 시장 온라인으로 네. 업데이트를 무료로 진행을 한대요. 리콜 대상 리콜이- 차량을 리콜 대상은 다 무료가 되는 거죠. OTT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 OTT.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시키는 네네.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전에 예. 그 뭐 직접 가서 하는지 온라인으로 하는지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OTT로 하는 건 OTT. 그래서 해도 뭐 갖고 계시면 더 아시겠죠. 네. 자, 테슬라 리콜 소식 네. 이어서 네. 로쿠가 네. 11%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로크 같은 건 이제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것들 중에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 보셨는데 로크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쓸 일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쓰시는 분이 꽤 있는 것도 사실이죠. 로크에도 광고가 붙고 그러니까요. 로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스트리밍 기기 같은 거를 꽂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TV에는 그게 장착돼서 소프트웨어죠. 장착돼서 나온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크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실적은 재미없는데 로크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이제 그 또 캐시우드 누님 같은 경우가 생각나는 거죠. 로크를 또 엄청나게 뭐 떨어질 때만 샀다 하니까 하여튼 로크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이 시리즈는 전부 다 최근에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팔란티아나 그런 같은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 적자인데 뭐 앞으로 큰 기대가 된다.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진 거. 라고 보셔야죠. 이건 지금 일봉이니까 뭐 안 떨어진 것 같죠. 그래서 주봉 보시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 되겠고요. 소피파이는 그 여돈 앵커가 이제 고민하셨잖아요. 이거 계속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이번에 실적 괜찮았는데 가이던스가 가이던스가 이제 약간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네. 주가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15.8%가 떨어졌습니다. 아, 이게 참 만들기 편하고 인터페이스도 참 익숙한데 네. 금액을 이렇게 네. 자꾸 올리면 네, 여튼 쇼피파이가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고요. 버진 갤럭틱은 오늘 좀 반등하다가 약간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버진 갤럭틱은 아시겠지만 이제 리처드 브랜슨이 만든 거죠. 대표적인 4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흑자 될지 아직 뭐 가늠이 잘 안 되는 건데 작년에는 한 2차례 정도 상업 비행 테스트 비행이 2번 정도 결국 안 되다가 연기되다가 엊그저께 해서 드디어 다시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때문에 기대감에서 어제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버진 갤럭틱이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른 ETF 두 가지. 다만 버진 갤럭틱은 저도 좋아하죠. 이런 걸 좋아하는 건 저도 맞는데 여러분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삼으실 때는 딱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아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IT에는 여러 번 저희가 그 소개해드렸던 우주항공 방위산업 ETF가 바로 IT입니다. IT예요. 여기는 이제 보잉, 로키드 마틴 뭐 그런 거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노스럽 그노만, 라겔 뭐 이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사상 최고가 갔다가 오늘 약간 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IT입니다. 반면에 ARKX는 2년 전에 나온 건데 ARKX 비롯해서 몇 개 더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우주항공인데 여기는 방위산업 플러스 우주항공인데요. 여기는 우주항공 포함한 완전 혁신기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데 ARKX는 거의 대부분 적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적자 기업.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엄청나는 거가 ARK 시리즈의 특징인데요. 여기 이런 거 이제 버징 이런 데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오빗이랑 몇 가지 좋은 기업들 많이 있지만 진짜 엄청 꿈을 꾸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택은 다들 시청자분들이 투자자들이 직접 하시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참 안정적인 것이고 이건 진짜 3, 4번 기업에 뭉쳐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은 각자 잘 판단하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우주 항공 방위산업 할 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검색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개 같이 나올 때 보면 그 구성을 종목을 보시고 이게 돈을 버는 수 있는 것들은 모아놓은 건지 지금 현재 돈을 버는 쪽인지 아니면 큰 꿈을 갖고 장기적인 것을 보는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다음 차트를 하나 또 가지고 오셨는데 요새 퀴즈를 많이 내시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주식으로만 보면 답이 주가로만 보면 답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어떤 실적의 어떤 특수한 변수라든가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실적은 계속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다이버전스가 나오게 있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은 안 나지만 아직 이익 안 나지만 뭐 순현금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에비타를 볼 수도 있고 에비타에서도 일단 조정된 에비타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진 갤럭시 같은 경우가 지금 흑자가 날 일이 유한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보는 분들은 이제 상업용 비행이 돼서 상업용 비행의 어떤 승객수가 늘어난다 이런 거 갖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 합리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각각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600억 달러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전체 추인데요. 이게 보시면 미국에요. 연간 갬블링 있죠. 갬블링은 호텔, 카지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 요즘 모바일로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매출 추입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2020년, 2021년, 2022년에 15%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카지노 업계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의 매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현재요. 미국 내 34개 주에 및 워싱턴 DC에서 갬블링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갬블링은 스포츠 베팅도 포함되고요. 온라인 베팅 다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 베팅 토토 이런 거 되겠지만 네. 카지노는 딱 한 지역만 되고요. 강원랜드. 예, 온라인 베팅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근데 하여튼 미국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리세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4분기 갬블링 수요가 위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작년에요, 미국에서 슬롯 머신에서 손해 본 돈이 342억 달러 날렸다고 합니다. 슬롯 머신에서. 이렇게 놀라시죠? 5%가 늘어났고요. 테이블 게임이라는 거는 이제 블랙잭이라든가 룰렛 이런 것들이요. 다 달러죠. 바카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100억 달러가 날아간 거죠. 1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돈이 들어갔다 카지노 회사한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카지노 갔는지 저도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인이 작년에 8,400만 명이 카지노를 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34%가 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는 카지노에 간 게 카지노 맛 때문에 간 분도 있지만 리조트잖아요. 리조트에 간 거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클럽 때문에 가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 카지노 옆에 클럽이 붙어 있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저는 사실 뭐 라스베가스 갈 일이 없어가지고. 안 가보셨어요? 네. 거기 가시면 그 카지노가 유명한 클럽들이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가본 적이 있는데 갈 일이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런 먹고 마시는 게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래서 이 수요가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윌 리조트가 됐건 MGM 리조트가 됐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은 실적이 작년 실적이 뭐 적자이기도 하고 아니 회복이 덜 됐고 이제 마카오를 얘기 많이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 좀 보시면서 윌 리조트도 마찬가지, 뭐 MGM 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가를 볼 때 좀 열린 마음으로 그냥 제가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은 그냥 주가만 보지 마시고 이런 것 좀 근거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파라다이스나 GK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이 요새 주가 퍼포먼스가 엄청 좋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네요.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 이고 GK 같은 경우는 결국은 중국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중국, 일본. 네, 근데 그런 제가 말씀한 건 기대감입니다. 아직.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오지만 중국은 아직 단체 관광이 아직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이 오기 시작하고 돈을 벌면 되겠죠. 특히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아직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미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 이 MGM이나 윈도 마카오 쪽은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여기는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어느 게 더 주가가 올라갈지 제가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비교해 보시면서 주가가 당연히 그러면 기대감만 있는 애들이랑 이렇게 바탕이 되는 애들이랑은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국적이랑 상관없이 보면 이런 MGM이나 이런 쪽이 좀 안정되겠죠. 제가 파라다이스는 주가를 본 적이 없지만 그런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카지노 얘기하니까 경마 얘기도 하시네요. 다양하게 또 스포츠 관련한.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경마요. 스포츠 베팅은 여기 아까 포함된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여기 있죠. 여기요. 이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그 경마가 들어갑니다. 미국에서요. 스포츠 베팅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요. 빠지는 게 있습니다. 빠지는 게. 그건 우리나라에 해당 없지만 미국이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카지노에
따기 어렵잖아요. 카지노의 그 허가권을 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카지노가 많이 늘어나게 된 절대적인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10몇 년 전인데 아메리칸 인디안한테 줬어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요. 원주민이요. 뭐 우리나라 보면 요즘 뭐 코만치 뭐 하여튼 인디언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족들한테 카지노 영어권을 그거를 특혜로 준다고 해서 도심 한복판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진 겁니다. 이 카지노 산업이.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준 건가요? 아니죠. 그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이 방송이랑 상관없지만 그래서 한 10년, 한 15년 전부터 해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이요. 이민들이 나의 뿌리 찾기 운동이 엄청났어요. 나도 거기에 아메리칸 인디안들 선언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부족한테 권리를 줬거든요. 근데 그 권리, 그 항목들은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계가 안 잡히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미국의 그 아메리칸 인디안 하는 걸 제외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주 디테일한 걸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뭔가 엔터 쪽에 있어서의 비중이 늘어나면 관련된 소비가 당연히 이제 카드사 쪽으로도 잡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까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카지노나 이런 거 포함해도 되겠지만 어제 마스터카드의 그 스펜딩 펄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레스토랑, 주얼리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ETF다. 관련한 기업들이 다 모여져 있죠. 네, 여기에 보면 뭐 PEJ 한 $40짜리인데요. 전 장기적으로 저는 제트나 이런 거 하나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항공사도 들어가고요. 카지노 그 호텔도 들어가고요. 먹고 마시는 게 다 들어갑니다. 여기요. 이게 구성이 항공주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좋아하시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리고 호텔 뭐 매일 호텔들 먹고 마시고 항공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브 네이션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치플에 들어서 혹시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개별 기업보다는 이런 것이 괜찮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치폴레가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는데 뭐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치폴레 한국에 상륙한다라는 소식도 TMI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금요일인데 미국 시장이 좀 생각보다 많이 하락해서 어제 우리 국내 증시의 상승을 또 다 반납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채팅창에도 이제 우리 클로징벨 보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도 동시 접속자 수가 엄청 많이 늘었던데 재미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3시 30분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